안녕하세요, 린쌤입니다. 순열과 조합, 유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어, 수업에도 말했다시피 경우의 수 파트부터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경우의 수, 합의 법칙, 고배 법칙 뭐 이런 거 그냥 외우지 말고 문제 몇 개 보면서 상식선에서 정리를 하셔도 충분히 푸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우의 수는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빠짐없이 중복 없이 잘 세는 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입니다. 이 경우의 수 중에 특별한 몇 가지 유형을 이제 순열과 조합으로 나눈 거니까 그냥 순열과 조합이 나오기 전 경우의 수 파트의 문제들은 대부분 얼마나 잘 세느냐 요거이고요. 그리고 외워야 될 게 하나 정도 있는 정도입니다. 뭐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뭐 A의 M승 곱하기 B의 N승의 약수의 개수는 M 플러스 1 곱하기 M 플러스 1이다. 뭐 이런 것들 기억해 두고 있으면 되고요. 결국 뭐 공약수에서 약수의 개수라고 하는 것도 최대 공약수를 구한 다음에 그거 소인수분해해서 그거 약수의 개수 구하면 그게 다 약수의 개수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양의 약수의 총합 A의 M승 곱하기 B의 N승의 양의 약수의 개수의 총합은 양의 약수의 총합 이라고 한다면 1 더하기 A 더하기 A제곱 더하기 이래가지고 A의 M승까지 1 더하기 B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해서 B의 N승까지. 자, 결국 이건 어떤 걸 응용한 거냐면 인수분해를 응용한 거죠. 얘 전개해보면 1, B, B제곱, B의 N승까지 여기서 나오는 약수 A, AB, AB제곱, A, B의 N승까지 A에서 하나의 B의 N승까지의 약수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주게 된 거니까 요거 기억해 둡시다. 요거는 가끔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영도 문제는 정말 한마디밖에 해줄 말이 없어요. 잘 세자. 근데 수영도에서 가장 잘 나오는 유형 중 하나는 외워야 돼요. 여기는 리얼 노가다 문제인데요. 완전 순열이라고도 하고 교란 순열이라고도 부르는 요거 하나 정도는 외워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나중에 점화식으로 정리를 하네 뭐 하네 하는데 실질적으로 써먹을 일도 없고 유도 방식도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굉장히 귀찮고요. 그래서 요거는 외워둡시다. 자, 1, 2, 여기 A1, A2 이렇게 있을 때, 자, I가 되지 않는 애들만 모은 거. 그럼 1은 1로 갈 수 없죠? 2로만 가 있고 이렇게 되겠죠? 한 가지밖에 없어요. 1, 2, 3, A1, A2, A3. 그럼 A1으로 못 가죠? 2, 3로 가야 되고, 2, 3로 갔을 때 얘는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원소가 3개일 땐 2개, 원소가 4개일 때 1, 2, 3, 4, A1, A2, A3, A4. 이거 수용도로 일일이 다 그리면서 세면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려요. 9개. 1, 2, 3, 4, 5. A1, A2, A3, A4, A5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44개다. 그래서 요 교란 순열에 있어서 완전 순열에 있어서 원소가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5개일 때 1, 2, 9, 44 요거 정도는 외우자. 그래서 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지불 방법 돈 지불하는 방법에 대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외우기에도 좀 뇌가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몇 번 써봐도 충분합니다. 뭐 100원이 n개다 이렇다고 한다면 0, 1, 2 해서 n개 내는 방법. 그리고 500원이 m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0, 1, 2 해서 m개. 100원짜리 0개, 100원짜리 1개, 100원짜리 2개, 100원짜리 n개까지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에 뭐 1000원짜리까지 해서 1000원짜리가 뭐 r개다 이러면 0, 1, 2
r개 이렇게 될 텐데 0부터 n까지 합이니까 n 플러스 1개겠죠. 1부터 n이 n개니까 n 플러스 1개 n 플러스 1개 r 플러스 1개를 다 곱한 다음에 하나만 빼주세요. 뭘 빼주냐? 0, 0, 0인 경우 하나만 빼주면 되는 거야. 왜? 이건 지불을 안 한 거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뭐 금액 같은 경우는 더 쉬워요. 금액은 얼마를 낼 수 있는지 하나하나 세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개수도 적고요. 그러니까 금액 같은 경우엔 그냥 셉시다. 자, 도로망이라든지 뭐 이런 거. 도로망 같은 경우에는 방향 보고 잘 곱하고 더하고 이러면 거의 끝나는 거니까 딱히 역시나 말씀드릴 만한 유형은 아닌 것 같고요. 색칠하는 문제들, 색칠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 뭐 색이 5개가 있는데, 색이 6개가 있는데, 뭐 어쩌고. 이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세요. 여기에 칠할 수 있는 색이 몇 개냐, 요것만 고민하면서 유형만 익혀두면 쉬운 유형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못 풀만한 유형도 아니고,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헷갈리지만 않으면 틀릴 걱정은 그렇게 많은 유형은 아니니까요. 요거는 관련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순열. NPR. 자, N-R팩, N팩. 자, 요 식을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이 식이 의미하는 거. 요게 n 곱하기 n-1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n-r 플러스 1까지 곱해진 거다. 뭐 이렇게 보면 문자라서 헷갈릴 수 있겠지만 뭐 5p3 이러면 5부터 3개 곱해 5, 4, 3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식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뭐 이런 문자로 나온 것들을 정리하는 문제들도 종종 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라도 식도 꼭 기억을 해두자. 자, 그리고 뭐 이웃하는 애들이 있다. 이웃하는 애들이 있다 그러면 이웃하는 애들을 한 개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이웃하는 애들 안에서 자리 바꾸는 거를 계산해 주는 정도면 됩니다. 뭐 1, 2, 3, 4, 5가 있는데 1, 2, 3이 이웃을 한다. 그럼 하나, 둘, 세 개로 보고 그냥 3팩 일렬로 나열이라 그러면 1, 2, 3이 이웃하게 나열이니까 이거에다가 자, 얘네 셋을 일렬로 나열을 했죠? 얘가 안에서 어떻게 바뀌는 거 3팩 하나, 둘, 세 개가 얘네가 나열되는 경우까지 곱해준다. 뭐 이런 정도? 딱히 뭐 복잡할 건 없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웃하는 애들 그리고 이웃 안 하는 애 이번엔. 자, 오히려 얘가 조금 더 까다로운데요. 1, 2, 3과 A, B가 있는데 A, B는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러면 이웃 안 하는 애들을 먼저 일렬로 나열을 해줘요. 1, 2, 3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럼 이렇게 1, 2, 3을 나열하는 방법 3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웃을 안 하려면 여기에 A, B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 사이사이에.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자리에 이 둘이 들어가면 되겠네. 그러면 네 자리 중에 두 자리를 선택해서 A, B를 나열해서 놓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4P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에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 잘 읽고 순열과 팩토리얼을 이용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적어도라는 조건이 있으면 어떻게 풀어주라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서 했었어요. 전체에서 아닌 걸 빼달라 그랬죠? 뭐 적어도 한 명이 맨 앞에 온다. 뭐 예를 들어 남자 여자가 줄 서는데 남자는 뭐 하나 둘 셋 네 명이고 여자가 세 명이 있는데 적어도 한 명이 양쪽 끝에 여자인 경우 그럼 양쪽 끝에 남자인 경우를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 7명이 일렬로 쓰는 경우에서 남자가 양 끝에 쓰는 경우 남자 4명 중에 2명이 쓰고 나머지 5명이 일렬로 쓰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주면 적어도 한 명이 여자가 서 있는 경우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 다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 이제 뭐 조합이랑 좀
합쳐진다고 하면 조합의 NCR이죠. n-r 팩에 r 팩분의 n 팩. 이게 있는데 NCR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얘네 둘이 더해서 n이 되면 같은 거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 14C 뭐 여기에 뭐 어쩌고 식 14C 어쩌고 식 이렇게 했는데 여긴 2차고 여긴 1차야. 그러면 두 가지로 구해줘야 됩니다. 여기에는 fx가 있다 그러고 여긴 gx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fx랑 gx랑 같다. 이거랑 fx 더하기 gx가 뭐다? 14다. 이렇게 두 가지로 문제를 놓고 풀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뭐 증명 형태의 문제들이 조금 있는데 이건 생각보다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식 그대로 따라가시면 n-1pr 더하기 r에 n-1p r-1 요거는 npr이다. 이거 그냥 이거 여기 있는 식 그대로 n자리에 n-1 넣고 r자리에 r 넣고 여기도 n-1 n자리에 넣고 r-1 r자리에 넣고 r만 곱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그대로 예로 정리할 수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칸 찾기 뭐 이런 거에도 그냥 식을 따라가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NCR 이거는 n에 n-1c r-1 실질적으로 여기에 숫자를 넣어서 푸는 문제들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너무 쉬워지거든. 그냥 넣으면 나오는 것들이니까. 또 NCR은 n-1c r-1 더하기 n-1c r이다. 요거는 나중에 이항정리라든지 파스칼의 삼각형 요거에서 그대로 나오니까 좀 외워두면 도움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 전개식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도 나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외워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조합 파트도 순열이랑 유형 자체가 비슷하고 푸는 방식도 비슷해요. 오히려 식 세우긴 더 편하죠. 왜냐하면 몇 개 중 뭐를 뽑았다 그럼 무조건 NCR이다. 뽑아서 일렬로 나열했다 그러면 NPR이다인데 뽑아서 일렬로 나열했다 그래도 뽑았다 에다가 남은 거 일렬로 나열했다 이러고 식을 세워주면 되다 보니까 정의에 있는 말 그대로 식을 세워주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뭐 남자가 5명 여자가 3명 있는데 남자 중에 2명 여자 중에 1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웠다 그럼 5명 중에 2명 뽑고 3명 중에 1명을 뽑은 다음에 3명을 일렬로 세웠다 막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글을 그대로 식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조합은 가급적이면 모든 문제를 풀어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순열은 유형별로 한두 개 정도 풀어보는 걸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자, 함수의 개수 요거는 조금 외워두는 걸 좀 추천드리는데요. A에서 B로의 함수가 있다. 그런데 A의 원소가 1, 2, 3 이래서 M개고 B의 원소가 1, 2, 3 이래서 N개다. 이렇다고 하면 자 1이 갈 수 있는 거 N개죠. 2가 갈 수 있는 것도 N개, 3이 갈 수 있는 것도 N개. 그래서 그냥 함수의 개수 이러면 N이 M승개만큼 함수가 있겠고 1대1 함수다. 1대1 함수의 1차적인 조건은 M보다 N이 커야겠죠. 이럴 때 얘가 갈 수 있는 게 N개가 있는데 2가 갈 수 있는 거는 N보다 하나가 줄어야겠죠. 그래서 NPM이다. N개 중 M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될 테고 증가함수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NCM이 된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N개 중에 M개를 뽑기만 하는 거예요. N개 중에 M개를 뽑으면 순서는 얘가 큰 거부터 차례대로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증가함수인 같은 경우에는 C를 쓴다. 1대1 함수는 P를 쓴다. 뭐 이런 거 외워두면 좀 문제를 푸는데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문제를 좀 더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뭐 외워도 될 만한 유형보다는 조합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만 꼭 명심을 해두세요. 순서에 상관이 있다. 그러면 순열, 순서에 상관이 없다. 뽑는데 그러면 조합. 요거에 대해서 명심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또 같은 경우가 조합이겠죠. 처음에 1위 뽑히건 나중에 1위 뽑히건 당첨 번호는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역시나 유형에 관련된 풀이 요령 같은 거라든지 공식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고요. 학습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문제를 여기는 좀 많이 풀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만 안녕.